자, 여러분들과 이제 통계에서의 마지막, 확률과 통계의 마지막 챕터인 통계적 추정을 하도록 할 거고요. 교재는 174페이지가 됩니다. 일단 기본적인 용어 해설을 먼저 좀 해드릴 겁니다. 우리가 실제로 뉴스에서도 많이 쓰이는 단어예요. 자, 전수조사, 그리고 표본조사, 두 가지입니다. 조사의 종류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전수조사가 무슨 뜻이냐면 진짜 다 조사하는 거야. 예를 들어 우리나라 고등학교 2학년 학생들의 키를 조사할 거야. 전수조사하겠습니다 라고 말하면 그게 무슨 뜻이냐면 진짜 저기 최북단에 있는 막 그럼 파주네? 파주에 있는 애들부터 최남단에 있는 뭐 제주도 마라도에 있는 애들까지 고등학교 2학년 학생들 키를 다 재겠다는 거야. 그럼 실제로 전수조사를 하는 일이 많을까요? 많지 않아요. 근데 꼭 하는 게 있죠. 뭐요? 5년에 한 번씩 하잖아. 뭐요? 주택 인구 총조사. 그러면 가정마다 막 방문해서 네. 모든 집에 다 그 조사원들이 방문을 해서 그 집에 몇 명이 사는지 이거를 다 조사하고서 조사가 끝나면 그 대문에다 스티커를 붙여줘요. 조사한 집이라고. 와. 그래서 여러분들 집 같은 걸 이렇게 보시면 현관에 보시면 스티커 붙은 집도 있을 거야. 5년인가에 한 번씩 합니다. 5년인가 10년인가. 5년 전에 처음이라 했을 그게 계속 하니까 그거 한 지 꽤 됐어. 그래도 그 인구 주택 총조사를 합니다. 전수조사를 많이 할 수 없는 이유는 뭘까? 노동력 힘들고. 맞아, 힘들어서 그래. 비용이 많이 들고 시간도 많이 걸려. 그래서 우리가 대부분 다 뭘 하냐? 표본조사를 하지. 근데 표본이라는 말이 여러분들 뭐 표본실에 뭐 청개구리 막 뭐 이런 것도 있지만 맞나? 기억이 잘 안 나네. 표본이라는 용어가 좀 낯설거든. 요즘 여러분들에게는 표본이라는 용어보다는 샘플이라고 말하는 게 조금 더 와닿을 거예요. 표본조사. 똑같은 거 아니에요? 똑같은 말인데 와닿는 게 표본이라는 용어를 많이 안 쓰잖아요, 요즘에. 그래서 샘플링. 표본 뭐 하는 거야? 한 100명 정도 뽑아서 얘네들을 가지고서 실제 전체가 얼마큼 되는지를 추측하는 거죠. 그래서 얘를 우리가 이제 추정한다고 불러. 표본을 가지고서 전체가 어떻게 될지를 예측하는 건데 중요한 건 얘네들이 오차율이 항상 있다는 거야. 왜? 실제 전체를 보고 한 게 아니거든. 그래서 여러분들 그 여론조사 같은 거, 특히 대선이라든가 뭐 지지율이라든가 이런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항상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 몇 %, 오차 플러스 마이너스 몇 %, 이런 게 항상 있고, 뭐 표본의 크기가 뭐냐면 이제 물어본 사람 개수, 몇 명한테 물어봤는지. 그래서 그런 표본의 크기라든가 오차라든가 이런 것들이 쭉 같이 설문조사에 항상 결과지에 나와요. 그래서 이런 걸 이제 표본조사라고 부르는데, 자, 그거에 대한 얘기가 이제 174페이지에 있어. 근데 여러분들 여기서 이제 주의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이런 거야. 우리가 표본을 뽑을 때 잘 뽑아야 돼. 고르게? 그렇지. 자, 봐봐. 고등학교 2학년 학생들의 키를 조사할 겁니다 라고 했는데 표본을 골고루 잘 뽑은 게 아니고 저기 막 휘문고 가서 농구부 애들 키를 쟀단 말이야. 휘문고 거리죠. 서울에 있죠. 서장훈이 나온 학교죠, 참고로. 아, 거기가 수능 나왔어요? 네, 농구 명문고예요. 진짜요? 네, 휘문고. 역시 인면지. 그래서 거기 가서 농구부 애들 키를 쟀어. 그러고 나서 이 정도입니다 라고 말을 해. 맞는 결과가 나올까? 안 나오지. 미쳤지. 농구부 애들은 그럼 걔네가 막 180 몇 이럴 텐데 동주 어떡해. 왜요? 훨씬 문제가 잘해서 괜찮아요. 동주는 안 괜찮은 것 같아서 그래. 됐죠? 그래서 뭐 해야 돼? 골고루 잘 뽑아야 되는데 이 잘 뽑는 건 누구의 몫이냐? 조사하는 사람의 몫이에요. 그래서 어떤 식으로 어떻게 조사를 해서 이거에 대한 메커니즘과 이런 알고리즘을 어떻게 정리할 건지 이런 것들을 막 연구하고 고민하는 게 이과생들이야.
그럼 연구가 된 이 자료를 보고, 통계 자료를 보고 분석하고 해석하는 게 문과생들이 하는 짓이야. 그래서 통계학과를 보면은 이과인 통계학과랑 문과인 통계학과가 나뉘어져요. 문과 애들은 주로 뭐야? 그 자료를 보면서 해석, 분석. 그래서 통계가 아니고 응용 통계 이렇게도 불러요. 통계를 가지고서 응용해서 또 다른 어떤 결과를 갖고 오는 이런 겁니다. 어쨌거나 174페이지에 그거에 대한 이야기들이 한번 쭉 나와 있어요. 근데 되게 재밌는 용어가 하나 튀어나올 겁니다. 모집단과 표본이라는 말이 있을 거예요. 자, 어디서 나온 용어냐면은 우리가 표본을 조사할 거야. 그럼 예를 들면 고등학교 2학년 학생들이 다 있는데 얘네들을 전부 다 전수조사하기가 힘들어. 그래서 여기에 있는 표본을 뽑겠다는 겁니다. 표본. 네, 이건 내가 잘못 누른 겁니다. 표본. 얘네를 뽑아서 얘네 갖고 얘기하자는 거야. 그럼 이때 고2 전체는 모집단. 그리고 얘네 표본들을 표본집단. 이렇게 부른다는 거예요. 그냥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어렵지 않은 용어들. 괜찮나요? 괜찮음? 하나 더. 이때 뽑은 표본의 개수를 우리는 표본의 크기 이렇게 부를 겁니다. 기본적인 용어 해설이에요. 이해 안 되는 거 있어요? 지금은 그냥 대충 뭐 그렇구나. 실제로 여러분들이 전수조사라는 말을 뉴스를 보면 많이 봐. 왜 얼마 전에 그런 거 썼잖아. 그 초등학교인데 집에서 막 방치돼 갖고 맨날 막 매 맞고 영양실조 걸리고 그러다가 빨개 벗고 막 슈퍼마켓 갔다가 거기서 구조돼 갖고 막 뭐 그런 뉴스 본 적 기억 안 나요? 네. 너무 관심 없구나. 그래서 그런 일 때문에 지금 초등학생인데도 장기 결석하고 있는 아이들, 걔네들의 실태를 전수조사라고 명령이 내려왔어. 그래야지. 그게 전수조사야. 다 조사를 하는 거야. 한 명도 빠짐없이. 그래서 도대체 걔네들이 어떻게 된 건지, 살았는지 죽었는지 막말로 전수조사라고 합니다. 여기까지는 괜찮은데 이제 본격적으로 나온 게 이거예요. 자, 봐봐. 자, 우리는 확률 변수 x에 대하여 이렇게 쓰면 뭐였지? 변수 x의 평균. 변수 x의 표준 편차였죠. 자, 평균, 분산, 표준 편차. 다음과 같이 평균과 분산, 표준 편차를 따르는 확률 변수 x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x의 표본을 추출해 볼게. 표본의 크기를 n개 뽑았다는 거예요. 됐습니까? 이때 분명히 뽑은 이 표본에 평균이 있을 거고, 그치? 이 뽑은 표본에 분산이 있을 거고, 표본에 표준 편차도 있겠지. 맞아요? 됐어요? 그럼 이때 표본의 평균을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냐? 잘 들어. x바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게 뭐예요? 표본의 평균이야. 표본의 평균을 우리는 뭐라고 한다고? x바라고 한다고. 그럼 표본의 분산은요? 따로 얘기 안 해요. 표본의 표준 편차는 마찬가지 따로 얘기 안 합니다. 내가 표본의 편차와 표본의 분산과 관련된 문제를 언제 봤냐면 4년 전에 수능 특강에서 한 문제를 딱 보고 그리고 못 봤어. 안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여기까지. 그럼 여기서 문제. 표본의 평균을 x바라고 한다 라고 했을 때 개념을 좀 더 다시 정리하자면 앞에 있던 EX는 모평균, VX는 모분산, 시그마 X를 모표준편차라고 이야기할 거예요. 여기서 모가 붙는 이유는 간단해. 얘네가 표본이니까 여기는 모집단, 표본집단과 모집단의 표현. 됐어요? 여기까지 괜찮음? 네. 그럼 계속 가요. 확률 변수 X가 정규분포를 따른다라고 봤을 때 평균이 M,
표준 편차가 시그마인 정규 분포를 따를 때 이때 여러분들이 이 변수 x에서 크기가 n인 표본을 뽑을 겁니다. 이때 잘 들어. x바가 뭐였죠? 표본 평균? 표본의 평균이었죠. 이 표본의 평균이 정규 분포를 따릅니다. 평균이 모 평균과 똑같고요. 표준 편차는 루트 n분의 시그마가 돼요. 그래서 이렇게 표준 편차의 제곱으로 표현을 하죠. 여기까지. 여기서 이제 물어봐. 선생님, x바는 표본의 평균이라면서요? 응, 맞아. 그럼 얘가 의미하는 건 뭡니까? 표본 평균의 평균. 됐어? 얘가 의미하는 건 뭡니까? 표본 평균의 표준 편차, 표본 평균의 분산. 그래서 여러분들 잘 기억하셔야 돼. 표본의 분산을 본다고 안 본다고? 안 본다고. 그럼 뭘 봐? 표본 평균의 평균과 표본 평균의 분산, 표본 평균의 표준 편차를 보면서 얘기할 거야. 그럼 여기서 또 얘기를 해요. 아, 말 되게 복잡한데? 그지? 그래서 내가 어떻게 표현하냐면 표본 평균이라는 말을 웬만하면 안 써. 그냥 x바의 평균, x바의 분산, x바의 표준 편차라고만 표현을 할 거야. 그럼 또 질문. 선생님, 저기 있는 모 평균이 m인데 x바의 평균이 m 똑같은 거 어떻게 알아요? 그렇게 한대. 그렇게 된대. 진짜. 아, 몰라. 똑같대요. x의 평균이랑 x바의 평균은 같대. 나도 몰라. 그냥 뿌듯해. 그러니까 표본을 뽑아놔서 평균 접수한 거랑. 네. 그래서 이걸로 애들이 저 새끼 뭐라는 거야 이 새끼? 하면서 막 물어봐. 예시는 들어줘. 177페이지 개념 플러스에 보시면 예시는 들어줘요. 근데 이 예시가 중요한 게 아니야. 그냥 여러분들 앞에 써있는 요 내용이 중요한 거야. x가 정규분포를 저렇게 따르고 있을 때 크기가 n인 표본을 뽑았어. 그 표본의 평균은 정규분포를 따라갑니다. 좌우대칭 종모야. 됐어요? 이게 끝인 거야. 이게 여러분들 오늘 할 첫 번째 내용이에요. 그럼 두 번째 내용은 뭘까? 일단 문제 좀 풀어보고 얘기해 볼게요. 자, 그래서 지금 하고 있는 내용이 교재의 175페이지에 쭉 나와 있어요. 쭉 나와 있어요. 나와 있는데 여러분들 교재 잠깐 보실게요. 결론은 우리가 x의 평균을 모평균이라고 바꿔서 얘기할 거고 x의 분산을 모분산, 모표준편차로 얘기할 겁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그냥 평균 m으로 놓고 표준편차 시그마로 놓을 거야. 얘는 변함이 없어. 그냥 용어가 조금 더 세분화됐어. 달라졌어. 왜? 표본이라는 말과 대비시키려고 그래. 그 다음에 나온 얘기가 여기죠. 표본의 평균을 우리는 어떻게 표현한다? x바라고 쓴다고. 그럼 선생님, 여기 표본 분산은 뭐 s제곱이고 요거는 뭐 s네요. 이건 뭔데요? 아유, 안 써도 돼. 의미 없어. 의미 없어. 해석하는 건 내가 해드릴게. 의미 없어요. 그냥 이렇게만 보세요. 아, 표본의 평균이 x바구나. 근데 이 x바가 정규분포를 따르는구나. 이렇게 보셔야 돼. x바가 표본의 평균이 정규분포를 따르는구나. 새로운 변수로 놓은 겁니다. 자, 쭉 넘어갑니다. 176페이지. 그래서 나오는 이야기. 자, 보이시나요? x바의 평균이 m, 모평균이랑 같아요. x바의 분산은 n분의 시그마 제곱. 크기분의 분산입니다. 크기분의 분산입니다. x바의 표준편차는요, 루트 씌워서 루트 n분의 표준편차, 루트 n분의 시그마가 돼요. 다음과 같습니다. 끝. 넘어갑니다. 자, 그러면 177페이지에 개념 플러스 쪽을 한번 여러분들이 보시는 걸 나쁘지 않다고 나는 생각을 하지만 결과적으로 말씀드리면 의미가 없어요.
이게 일반안에서 나온 개념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 그냥 그렇게 하기로 했어. 근데 실제로 그렇게 된대. 라는 겁니다. 자, 개념 체크 문제를 한번 볼게요. 그냥 한번 쓱 따라가 보자. 자, 정규 분포를 따르는 모집단에서 이미 추출한 크기가 36인 표본의 평균을 X바라고 합니다. 봤나요? 그럼 문제에서 봐봐. X바가 누군지 구하래? 아니지. 뭘 구하래? X바의 평균, X바의 분산, X바의 표준 편차를 구하라고 얘기를 해. 됐어요? 왜? 어떻게 표본을 뽑았는지에 따라서 이 표본의 평균값은 달라질 수밖에 없잖아. 그럼 X바가 누구예요? 라고 한 번에 말을 못 한다고. 대신 얘는 정규 분포를 쫓아갈 거야. 평균이 누구고 표준 편차가 누구예요. 이렇게만 설명을 할 거라고. 자, 그러면 표현해 볼게요. 변수 X가 정규 분포를 따르죠. 7,6제곱. 이때 크기가 몇인? 36인 표본을 뽑았습니다. 그럼 이때 X반은 마찬가지 정규 분포를 따를 거예요. 평균이 누구예요? 7이고 표준 편차는요? 1이네요. 되겠습니까? 왜? 36분의 36이 분산이잖아. 루트 씌우면 표준 편차. 표준 편차의 제곱꼴로 표현을 합니다. 됐음? 자, 다 구했네요. 평균 7, 표준 편차 분산 1, 표준 편차 1이고요. 얘 분포는요, 정규 분포를 쫓아간다. 얘를 쓰시면 되겠죠? 답이에요. 이렇게 표현할 거라고. 그럼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중요한 게 뭐냐면 이거를 계속 외우셔야 돼. 그리고 외우면은 외운 대로만 시험이 나와. 왜 그런지에 대한 부연 설명이 없는 파트란 말이야, 여기가. 그냥 이대로 가는 거야. 이렇게 하기로 했어. 자, 뒤로 갑니다. 필수 유형 1번. 오른쪽과 같이 확률 변수 X가 다음과 같은 확률 분포를 쫓아가고 있습니다. 크기가 4인 표본을 임의로 추출할 때 표본 평균의 평균과 분산. 됐어요? X바의 평균과 분산을 구하세요. 라는 거야. 되겠음? 그럼 문제. 자, 보세요. 모집단 X가 있죠? 이 X의 평균은 몇입니까? 곱해서 더하면요 1이네요. 보이죠? 아, 이거 어렵지 않죠? 분산은요? 아이고, 뭐 묻혀서 이렇게 썼어. 분산은요? 2분의 3 제곱의 평균에서 제곱의 이게 삐걱대. 제곱의 평균에서 몇이야? 곱해서 더하면요 2분의 3이죠? 평균의 제곱을 빼죠. 몇이에요? 2분의 1이네요. 됐지? 그럼 여기서 문제. X반은요? 가려. 크기가 4인 표본이니까 네. 자, 결론. 얘를 보면서 바로 얘기하시면 돼. 얘 평균 몇이에요? 1이지. 그럼 X바의 평균은 몇이야? 1이야. 아, 맞다. 모평균이랑 똑같단 말이야. 그럼 X바의 분산은요? 크기분의 분산. 4분의 2분의 1. 몇인데요? 8분의 1이라고. 끝. 이렇게 얘기할 거라고요. 그럼 여러분들 이거 왜 연습시키는 것 같아? 네, 그렇죠. 네, 그렇죠. 추정을 할 거니까 그래요. 추정을 할 거니까 그렇습니다. 그거에 대한 이야기는 조금 더 뒤에서 다리 얘기를 해볼게요. 자, 우측으로 갑니다. 2번. 자, 2번 문제 보시면 어느 고등학교 여학생들 제자리 멀리뛰기 평균 기록이 120이고 표준 편차가 10인 정규 분포를 따른다고 합니다. 오케이. 멀리뛴 기록을 X라고 할게요. 멀리뛰기 기록을 X라고 할게요. 그럼 X가 정규 분포를 따르는구나. 평균 몇인데? 120. 표준 편차는 10. 됐죠? 근데 여기서 문제야. 뭐 했어 지금? 이미 추출한 25명 표본이죠? 표본의 크기가 몇입니까? 25네요. 됐어? 표본의 개수를 표본의 크기라고 불러요. 25명 뽑았어요. 표본의 크기가 25인
표본의 평균을 X바라고 할 겁니다. X바가 요거 이상 요거 이하일 확률을 구해주세요 라는 거지. 그럼 결론, 확률을 구할 거야. X바가 표본의 평균이 115하고 124 이하일 확률을 구할 거야. 됐어? 이걸 구하면 우리가 답인 거야. 괜찮아요? 그럼 문제, X바가 115하고 124 이하에 있을 확률을 구해달래. 이거 그냥 구할 수 있어? 이거 바로 구할 수 있어요? 못 구하지. 그 이유는 뭐 때문에? 표준화가 되어 있지 않잖아. 표준화를 해야 돼. 그럼 뭐 해줘? X바에서 평균을 빼고 표준편차를 나눠주지. 그럼 X바의 평균, X바의 표준편차가 누군지 알아야 될 거 아니야. 네. X바 마찬가지 정규분포를 따르죠. 평균 몇이야? 표준편차는요? 됐죠? 표준편차는 2, 분산이 4. 됐죠? 그럼 얘를 표준화하면 얘는 평균이 120이고 좌우대칭 종모양 X바입니다. 인정? 근데 115에서 124까지 넓이 구해주세요. 못 구해요. 그래서 뭐 해줘? 표준화. 표준화하면 115에서 평균 120 빼주면 마이너스 5. 2로 나누면 몇이에요? 마이너스 2분의 5. 2.5. 여기서부터 124 평균 120 나누면 4네요. 표준편차 2 나누니까 몇이에요? 2죠. 여기까지. 요 넓이 구하면 되는 거지, 표준화해서. 그럼 결론 0에서 2.5까지 얘랑 0에서 2까지 얘랑 둘이 뭐 해주면 돼? 더해주면 되겠네요. 0.9710. 됐어? 9710? 밑에 있잖아. 9710. 이건 서울 나가는 버스 이름이에요? 아, 그렇네요. 네. 오. 금초는 9709. 네. 여기까지예요. 자, 추정입니다. 자, 전수조사를 한다는 게 사실은 많이 힘들어. 그래서 표본을 갖고서 우리가 조사를 할 거야. 대신 중요한 건 표본을 뽑을 때 골고루 잘 뽑았다는 게 항상 전제 조건이에요. 그래서 뭐 난수표를 이용하네, 난수주사를 이용하네, 뭐 이딴 표현들을 쓰긴 하는데 다 필요 없고 그냥 잘했겠지 뭐. 믿어주자고. 아, 이거 믿어주자, 그 정도는. 그 정도도 안 깔리면 어떡해. 막말로 주사위 던졌는데 정육각형이 아닐 수도 있잖아. 하지만 믿어주자고, 정육각형이라고. 정확하게 6분의 1 나온다고 믿어주자 였잖아. 그렇잖아. 아, 동전을 던졌는데 앞면 쪽이 더 무거울 수도 있잖아. 그쪽에만 뭐 약간 뭐 성분이 좀 달라서. 믿어주자고, 똑같다고. 그래서 2분의 1 나온다고 하잖아. 마찬가지. 골고루 잘 표본을 뽑았습니다. 표본을 뽑았어. 그걸 갖고서 이제 뭐 할 거냐? 그래서 이 전체 집단, 모 집단에 대해서 추측을 할 거란 말이야. 가장 대표적인 게 뭐야? 모 집단의 평균을 추측해 볼 거야. 자, 생각해 보세요. 10명의 학생을 뽑았어요. 표본으로 뽑았습니다. 그래서 이 10명 학생의 키를 쟀다고 볼게. 되니? 그래서 그 키를 잰 값을 가지고서 이 표본의 평균 분산 표준편차를 가지고서 모 집단의 평균이 얼마나 되는지 우리가 추측을 해볼 건데, 이제 여기서 중요한 내용이 바로 뭐냐면 이거예요. 교재 보세요. 180페이지에 추정, 신뢰도, 신뢰 구간이라는 표현이 나와요. 자, 신뢰 구간이란, 신뢰도라는 말을 좀 보시면 표본 평균의 분포로부터 모평균이 포함된 구간을 얻을 때 그 구간에 모평균이 포함될 확률입니다. 자, 생각해봐. 내가 학생들 한 10명 정도 뽑아서 막 계산을 해봤어. 그랬더니 이 학생들의, 전체 학생들의 키의 평균은 0보다는 크고 300cm보다는 작을 거야. 그럼 이 안에 분명히 이 집단의 평균이 들어가 있겠지. 사람 키가 0부터 3m면은 분명히 그 안에 평균이 있을 거 아니야. 그럼 신뢰할 수 있는 구간 몇 퍼센트? 100%.
이 안에 분명히 평균이 있을 거야. 맞아요? 그럼 신뢰도가 높다고 해서 좋은 정보일까? 그건 아니라고. 되니? 다시. 우리 전국에 있는 고등학교 2학년 학생들의 키를 조사할 겁니다. 근데 전수조사가 불가능해서 표본을 갖고 조사를 할 건데, 이때 고등학교 2학년 전체 평균이 0보다는 크고 3m보다는 작을 거예요. 100%지. 이 안에는 무조건 평균이 들어가 있겠지, 모평균이. 신뢰도는 100%가 돼요. 이게 믿을 만한 정보냐고. 아니라는 거야. 그래서 신뢰도가 100%인 구간을 우리는 찾지 않아요. 그럼 신뢰도가 어떤 구간을 찾냐? 신뢰도가 99%인 구간과 95%인 구간을 주로 찾게 될 거예요. 신뢰도입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문제. 선생님, 신뢰도 99%인 구간과 95%인 구간을 어떻게 찾아요? 네. 모평균이 99% 포함되는 구간은요, x바 마이너스 알파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 x바 플러스 알파 루트 n분의 시그마, 이렇게 표현을 해요. 이때 여러분들 알파라는 단어가 나왔네요. 우리가 알파의 이름이 뭐냐면 신뢰상수라고 불러요. 99%일 때 신뢰상수는 2.58, 95%일 때 신뢰상수는 1.96이 됩니다. 그럼 신뢰도 95%의 신뢰구간은 어떻게 표현될까? 마찬가지 x바 마이너스 알파 루트 n분의 시그마하고 x바 플러스 알파 루트 n분의 시그마, 이렇게 표현이 되겠죠. 자, 두 표현은 같은 표현입니다. 얘를 구간으로 표현했니 아니면 부등호로 표현했니 정도의 차이예요. 그래서 서로 같은 식인데 여기에 신뢰상수가 2.58이 왔을 때 1.96이 왔을 때의 차이라는 겁니다. 95%보다 99%의 신뢰 구간이 좀 더 길어요. 100% 되려면 0에서부터 300까지라고 보시면 되는 거야. 됐지? 자, 그럼 여기서 문제 물어보죠. 이제 선생님 무슨 말이에요? 도대체 이 식이 나오게 된 원리가 뭐예요? 물어볼 거 아니야? 뭐라고요? 왜요? 네, 외우라고요. 왜 물어보라죠? 아, 그냥 한 거야. 외우라고요. 그럼 오늘 외워야 되는 게 크게 두 가지야. x바가 정규분포를 따르는데 그때 이 x바의 평균과 표준편차 그리고 분산, 그 다음 두 번째 신뢰도 99%인 신뢰 구간과 95%인 신뢰 구간, 이거 두 개를 외우셔야 돼. 그래서 이 두 개를 외우시면 뒤에 있는 모 비율의 추정도 같은 방법으로 이야기를 할 거거든. 결론은 뭐해라? 외워라. 지금 저거요. 알파 곱하기 루트 n분의 알파예요? 아니 시그마예요? 시그마요. 표준 편차. 네. 그래서 굳이 또 얘기를 하자면 얘는 뭐냐면 x바의 표준편차입니다. x바의 표준편차입니다. x바의 표준편차예요. 됐어요? 그럼 이게 나오게 된 원리가 180페이지의 두 번째 네모에 써 있어요. 표준화해서 쭉 정리했을 때 삐리리 뽕뽕뽕뽕뽕 저렇게 되네요. 와우! 굳이 얘기 안 할 겁니다. 한번 보세요. 눈으로 읽어보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두 번째 네모를 보게 되겠죠. 95% 신뢰 구간일 때 신뢰상수 알파를 1.96으로 바꾸면 된다. 99%일 때는 2.58로 바꾸면 된다. 끝입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조금 더 얘기하자면 그냥 이렇게 신뢰 구간을 갖고서 막 얘기하는 게 이제 재미가 없으니까 뭐도 얘기하냐면 신뢰 구간의 길이도 얘기해요. 그럼 길이는 어떻게 얘기하면 될까? 여기에서 얘를 빼주면 되겠죠? 여기에서 얘를 빼주면 신뢰 구간의 길이가 되겠죠? 그래서 길이는 2 알파 루트 n분의 시그마, 이렇게 표현이 되겠습니다. 됐죠? 이게 신뢰 구간의 길이다. 끝. 여러분들 181페이지에 보면 신뢰 구간의 의미가 나와 있고요.
사실 이 개념 플러스 유형하고 개념 원리하고를 비교해 봤을 때 개념 원리가 조금 더 자세하게 나와 있긴 한데 크게 의미가 없어. 나도 이거를 2년 전까지만 해도 애들한테 이해시켜 주려고 막 열심히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그냥 이 공식 넣고 세리면 답이야. 아무 의미가 없어. 왜 나왔는지 물어보지 않거든. 그래서 그냥 여러분들이 이렇게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그럼 3번 문제 한번 가볼게요. 자, 3번 문제를 가보시면, 자, 헷갈릴 수 있으니까 잘 보세요. 처음에 연습할 때 잘 보시면 돼. 전국에 있는 야구선수 100명을 이미 추출했죠. 일단 여기서 나오지. 아, 100명을 추출했대요. 표본의 크기가 몇이다? 100이다. 그래서 공 던졌는데 평균이 70이고 표준 편차가 10이래. 여기서 보셔야 되는 게 이거야. 이 표본의 평균이 몇이라는 거야? 70이라고. 받아들임? 자, 표본의 평균이 70이라는 겁니다. 그럼 하나 더. 표준 편차가 10이래. 이건 뭘 의미하는 걸까? 등산? 표본의 표준 편차가 10이래. 맞아요? 표본의 표준 편차잖아. 네. 이게 뭘 의미하는 걸까? 저거에다가 100을 곱하면 아니죠. 표본 모 표준 편차를 의미해요. 잘 들어. 휴대폰사를 같아요? 잘 들어. 표본의 표준 편차를 배웠어요? 내가 언급했어, 안 했어? 아니죠. 안 했지. X바. 표본 평균의 평균. 표본 평균의 분산. 표본 평균의 표준 편차를 언급했지. 내가 한 번도 표본의 표준 편차를 언급한 적이 있어, 없어? 없지. 왜 없어? 표본을 뽑을 때 골고루 잘 뽑았을 거 아니야. 이게 전제로 깔린단 말이야. 그 얘기는 이 표본의 표준 편차는 누구랑 같은 거야? 그냥 모집단의 표준 편차랑 똑같다고 보자고. 왜요? 잘 뽑았겠지. 그래서 아까 무슨 예를 들었어? 우리 키를 조사하는데 농구부 가서 조사하면 돼? 안 되잖아. 됐습니까? 그래서 결론. 여기서 말하는 표준 편차는 뭘 의미하는 거야? 그럼 모 표준 편차 12를 의미하는 거라고. 되겠음? 그 다음 물어보죠. 공 던지기 평균에 대해서 95%의 신뢰 구간을 좀 말해줄래? X바 마이너스 신뢰상수 95%일 때는요, 여기 써 있습니다. 95%일 때 1.96 루트 n분의 시그마 12 됐어요? X바 플러스 신뢰상수 1.96 루트 n분의 시그마 되겠음? 이렇게 얘기한다고. 1번 답이에요. 공사 중. 이해돼요? 뭘 이해가 돼? 외우는 거지. 아, 이해하려고 생각하지 마. 외우는 거야, 이렇게. 기가 지고 외운 걸로 대입하는. 됐어요? 대신 중요한 거. 표본의 표준 편차를 줬다. 표본의 분산을 줬다. 이거는 뭐야, 그냥? 모평균, 모표준 편차야. 잘 뽑았을 거야. 우리 그 정도 믿음 갖고 가자. 두 번째. 99% 신뢰 구간 어떻게 표현할까? 이것도 외운 걸로. 70 마이너스 99%예요. 99% 2.58. 상수 2.58 곱하기 루트 100분의 12. 얘하고 70 플러스 2.58 루트 100분의 12. 이렇게 되겠죠. 됐지? 끝. 4번 갑니다. 자, 보세요. 어느 대학 시험에서 전체 수험생의 논술고사 시험 점수는 표준 편차가 10인 정규분포를 따른대요. 표준 편차가 10인 정규분포를 따른다? 아, 표준 편차 시그마가 10이라는 얘기군. 됐죠? 됐죠? 표본을 이미 추출하여, 여기서 문제, 표본을 이미 추출하여 몇 개를 추출했니? 몰라요? 모르네.
시험 점수의 평균을 신뢰도 95%로 추정을 하려고 했는데 그 길이가 2.8 이하가 됐으면 좋겠대. 자, 신뢰 구간의 길이는 2 곱하기 신뢰 상수 1.96 루트 n분의 시그마였네요. 됐니? 이게 2.8보다 작거나 같았으면 베리베리 땡큐 됐지? 되겠습니까? 그럼 쓱쓱 5 아닌데? 뭐야 이거? 2부터 나누면 2를 나누면 1.4 10을 나누면 0.14 그럼 위치를 바꿔주면 0.14분의 1.96이 루트 n 됐죠? 공 두 개 곱해줘 14 나누면 4일은 4, 56, 4, 46 14 결론 왜? 맞지? n은요? 14의 제곱값 196 됐습니까? n의 최소값은 몇입니까? 196이요. 됐음? 이렇게 한다고. 자, 넘어갑니다. 이번엔 5번 문제. 정규 분포를 따르는 모집단에서 표본을 이미 추출해서 모평균을 추정할 겁니다. 표본의 평균 x바의 분산은 표본 크기에 반비례한다. x바의 분산, 표본 평균의 분산은 어떻게 얘기했죠? n분의 시그마 제곱이었지. 그럼 크기가 커지면 이 값은 어떻게 되는 거야? 작아지는 거지. 반비례합니까? 네. 두 번째. 동일한 표본을 사용할 때 신뢰도 99%인 신뢰 구간은 95%인 신뢰 구간을 포함할까요? 99%가 더 길어요? 95%의 구간이 더 길어요? 됐죠? 그럼 99%는 당연히 95%를 포함하겠죠? 신뢰도가 일정할 때 표본의 크기가 작을수록 신뢰 구간의 길이는 짧아질까요? 신뢰도가 일정할 때 표본의 크기가 작을수록 길어지지 않아요? 길어질까 짧아질까? 뭐야? 남자하고 여자 좀 패나는 거야? 아니 좀 길어진다 할게요. 전 그대로 할게요. 에? 그대로 하겠습니다. 길어진다. 아니죠. 그대로일 리는 없죠. 표본의 크기가 작아지는데 결론 길어지죠. 표본이니까 길어지죠. 구간은 x바 마이너스 루트 x바 마이너스 신뢰상수 k라고 쓸게요. k 루트 n분의 시그마. 분모에 있지. x바 플러스 k 루트 n분의 시그마 인 거잖아. 됐어? 신뢰도가 같다면 신뢰도가 일정할 때 표본의 크기가 작아진다는 얘기는 길이가 더 길어진다는 얘기가 되겠죠? 더 많이 빼고 더 많이 더하니까. 됐니? 끝. 기억 니은이 맞겠습니다. 자, 연습 좀 해봅시다. 얘기를 좀 해볼게요. 저 노트북 화면 같아요. 똑똑하네. 눈치 있어. 표본 비율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이번에는 표본 비율이라는 말이 나왔어. 그럼 당연히 무슨 말도 있겠니? 모비율 이란 말도 있겠죠. 그럼 자, 생각해보자. 비율이 뭐지? 비율? 전체분의 몇? 이게 비율이죠. 그럼 예를 들면 100명이 있는데 학생 100명 중에 스마트폰을 쓰는 애들이 99명이래. 그럼 이 학생들 중 스마트폰을 쓰는 비율은 몇입니까? 100분의 99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잖아. 전체분에 해당되는 것. 이게 비율이잖아. 맞아요? 그럼 이때 이제 모 비율. 얘를 우리가 P라고 하고요. P라고 하고요. 모 비율 전체 중에 해당되는 애들.
그럼 여기서 또 마찬가지. 표본을 선출하겠죠. 샘플을 막 뽑을 거 아니야. 그 중에서 비율을 우린 표본 비율이라고 불러요. 기호로는 P 햇 이렇게 부릅니다. 햇. 네, 뭐요? 햇. 모자예요, 모자. 해지요. 네. P 햇 이렇게 표현을 해요. P 햇 이렇게. 됐죠? 자, 그럼 문제. 뭐 이게 중요한 내용은 아니고요. 그럼 도대체 P 햇은 우리가 어떻게 계산을 할 수 있을까라는 게 중요한 거거든. 간단해. 표본의 크기가 n이라면 전체 n분의 x만큼. 됐죠? 포함된 것만큼 이라고 얘기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게 표본의 비율 P 햇을 우리가 풀어서 쓰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괜찮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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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여기서 문제. 마찬가지. 우리가 뭘 얘기하겠어? 이 P 햇의 평균, P 햇의 분산, P 햇의 표준 편차를 얘기할 거야. 그래서 P 햇의 평균 Y. P 햇의 평균 P 햇의 분산 아닙니다. 정지에다 바로 팍팍팍팍 P 햇의 표준 편차. 녹화 중이죠 지금? 자, 기가 막힙니다. 여러분 유튜브 영상 보시면 2시간 동안 막 계속 뭐라고 떠들었는데 영상 1시간도 안 돼. 막 이런 거 있습니다. 계속 이 짓을 하니까요. 자, 얘를 구해볼 겁니다. 잠깐만. P 햇의 평균을 구할 거래. 근데 P 햇을 n분의 x라고 놓을 수 있었잖아. 그럼 다시 말하면 평균 구하는 거네? n분의 x를. 그럼 이거는 n분의 1 곱하기 2x 아니에요? 네. 여기까지 받아들임? 그럼 여기서 문제. 2x 2x 어떻게 계산할까? 무엇이 물 P. 아니 여기 그냥 이거를 쭉 정리하니까 이렇게 된 거야. 2x 이렇게 된 거야. 그래서 문제. 이 2x는 몇일까? P. 자, 봐봐. 되게 재밌어요. 표본 그거죠. 내가 표본을 n개 뽑았는데 첫 번째 애가 해당되는 값이 나왔어. 두 번째에는 영향을 줄까 안 줄까? 안 줘요. 세 번째는 안 줘요. 그럼 얘네들 계속 뭐야? 독립 시행이죠. 그럼 독립 시행에서 변수 x의 기대값은 어떻게 구했죠? np 분산 npq 뭐를 따른다고 봐? 이양분포를 따른다고 보죠. 맞아? 그래서 이때 뾰로롱 x는 누구를 따릅니까? 이양분포 n, p를 따릅니다. 그래서 x의 기대값은 뭐예요? np. x의 분산은요? npq입니다. 그럼 얘가 뭐가 된다고? np. 시행횟수는 표본의 크기만큼 n번 했잖아. 그럼 결론 뭐예요? 그냥 p예요. 됐음? 그럼 분산은 얘죠? n제곱분의 1 분산이죠? npq를 곱해주면 n분의 pq. 그럼 표준 편차는요? 루트 n분의 pq가 되겠네요. 되겠음? 되겠음? 그럼 여기서 문제. 선생님, 이 p가 뭐 비율입니까? 맞아, 틀려? 맞잖아. 전체 중에 사건이 일어날 확률, 전체 중에 몇 명 같은 거잖아. 됐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되는 건 뭐냐? P 햇의 기대값은 그냥 모 비율이랑 똑같네. 표준 편차는 루트 n분의 pq네 라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됐음? 풀어봅니다. 6번. 어느 조사에 의하면 우리나라 고등학생의 50%가 사교육을 받습니다. 이야, 우리나라 고등학생의 50%가 사교육을 받는데 모 비율 몇인데? 2분의 1.
50% 됐어? 그럼 2명 중에 1명은 사교육 받아요라는 거잖아. 100명 있으면 50명 받아요라는 거잖아. 비율은 2분의 1. 뭐 비율이죠? 근데 몇 명을 추출하죠? 아, 크기가 100이네요. 그래서 우린 뭘 얘기하고 싶은 거냐면 사교육받는 학생이 50명 이상 60명 이하일 확률을 한번 구해보자라는 거야. 다시 말하면 전체 100명 중에 50명 100명 중에 60명 이하로 뭐가 설정이 될 확률? 표본 비율이 설정될 확률을 구해달라는 거야. 됐어요? 됐어? 50명 이상 60명 이하라는 얘기는 표본 비율이 100분의 50과 100분의 60 사이에 있다는 얘기잖아. 전체 100명이니까 이 확률을 구해달라고. 이해됩니까? 이해됐나요? 그럼 문제. 여러분들이 이거 보고 문제 풀 수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 없잖아. 뭐 해줘야 돼? 표준화 해줘야지. 표준화 해줘야죠. 그럼 필요한 게 뭐야? 이때 변수 p 햇의 기대값 몇인데요? 뭐 비율? p 햇의 분산 n분의 pq 4분의 1 몇인데요? 400분의 1. 표준 편차 루트 씌우죠? 20분의 1. 됐어요? 그럼 표준화하면 어떻게 돼? 0.5죠? 0.6이죠? 얘는 0.5죠? 됐지? 뭐 해주면 돼? 여기에서 평균 빼고 표준 편차 나누면 되죠? 몇이에요? 0. 여기에서 평균 빼고 0.1이지. 20분의 1을 나누면 되죠. 몇입니까? 2. 구할 수 있어요? 있네요. 0에서 2까지 확률. 누굽니까? 0.477이. 답이네요. 끝. 되겠음. 요렇게 푼다고. 모 비율의 추정은 어떻게 될까? 마찬가지입니다. 모 비율은 다음과 같은 신뢰 구간을 갖고 있을 거예요. 신뢰 상수를 이번에 K라고 할게요. 그럼 어떻게 하냐면 P 햇 마이너스 신뢰 상수 K. 그리고 여기엔 누가 들어와? P 햇의 표준 편차 루트 n분의 PQ인데 여기서 문제입니다. 얘들아. 여기서 말하는 P가 모 비율이잖아. 모 비율 알면 이거 내가 하겠어? 안 하겠지? 그럼 여기 PQ 말고 뭐 쓰는 줄 알아? P 햇, Q 햇을 써요. 됐어? 그럼 얘를 왜 씁니까? 잘 뽑았겠지 뭐. 대충 이렇게 넣어도 되지 않겠어? 크게 차이가 없을 거야 라는 거야. 마찬가지 P 햇 플러스 K 루트 n분의 P 햇, Q 햇 요렇게 보겠다는 겁니다. 되겠습니까? 어려워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야? 공식이 똑같아. 다시 볼까? 아까 봤던 모 평균의 추정. 모 평균은 x바 마이너스 k 루트 n분의 시그마 x바 플러스 k 루트 n분의 시그마. 무슨 차이야? p 햇이 있고 p 햇의 표준 편차 맞아요? x바가 있고 x바의 표준 편차. 오해하지 않을까요? 고자질하는 것 같아서 너무 자주 튕겨요. 너가 이상하지 않아요? 튕겨요. 번역기 돌리면 못 보게. 혼신의 힘을 다해서 아씨 왜 이럴까? 다행히 그래도 영상은 계속 되고 있습니다. 네, 영상만 되면 돼요. 영상만 안 끊기면 됩니다. 됐지요? 이렇게 이야기하겠습니다. 마찬가지 신뢰 구간의 길이도 똑같이 얘기할 거예요. 그래서 나오는 게 187페이지 이야기고요.
188과 189페이지에 있는 두 문제를 풀고 나면 이제 이 책도 끝나네요. 축하드립니다. 고생했어요. 우리 내일은 책거리 한번 할까요? 왔어. 내일 출출할 텐데 6시에서 8시면 저기 매너 모드 좀. 그거는 매너를 몰라요. 자, 그럼 마지막 요거 좀 볼게요. 여론기관에서 다음 지역 국회의원 출마한 A 후보의 지지율을 알아보기 위해서 지역 유권자 225만을 대상으로 전화 설문조사 실시했습니다. 몇 명이요? 표본의 크기가 몇입니까? 225인 거죠? 114명이 후보자를 지지했습니다. 그럼 이때 표본 비율은 몇입니까? 225분의 114네요. 1444. 미안해요. 됐죠? 그럼 이거 몇이야? 0.64네요. 됐지? 소수로 바꾸면. 자, 이때 A 후보를 지지하는 사람의 비율에 대해서 좀 이야기해 주세요 라는 거지. 그럼 95%의 신뢰 구간은 P hat 0.64 빼기 95% 신뢰 상수 누구예요? 1.96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 0.64 곱하기 0.36입니다. 아이고 조금만 씨. 됐죠? 얘부터 어디까지 0.64 플러스 1.96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래 n분의 pq p hat q hat 0.64 곱하기 0.36 됐죠? 그래서 정리해 주시면 95% 신뢰 구간이 나올 거고요. 99%를 구하고 싶어 뭐 해주면 돼? 1.96 대신에 누구 넣어주면 되죠? 2.58을 넣어주시면 됩니다. 문제에 따라서 간혹가다 2.5를 쓰라고 하는 경우도 있어요. 이거는 고마운 겁니다. 소수를 좀 줄여준 거예요. 그냥 이 정도만 계산해. 더 심하면은 95%인 경우 2로 그냥 계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고마운 거죠. 계산이 간단해지니까요. 자, 8번으로 갑니다. 어느 그릇 공장에서 생산되는 그릇 중에 크기가 n인 표본을 추출해서 크기가 n입니다. n개를 뽑았네요. 불량률을 조사했더니 2%였습니다. 여기서 문제. 표본의 비율이 몇이야? 2%, 100분의 2, 50분의 1이라는 거. 이 화면으로 수업할까요? 아닙니다. 그러지 않겠어요. 진짜입니다. 그래서 표본의 비율이 0.2구나 0.02 이거다. 됐죠? 그래서 P햇이 몇이다? 50분의 뭐 소수로 얘기하면요 0.02다 뭐 라는 거죠. 그래서 또 얘기합니다. 그릇 전체에 대한 불량률을 95%로 추정을 했는데 구간의 길이가 요거 이하가 됐으면 좋겠어. 여기서 문제 95%의 신뢰 구간, 신뢰 상수 누구래요? 2라고 합니다. 그럼 신뢰 구간의 길이는 어떻게 구해? 2 곱하기 신뢰 상수 루트 n분의 p hat q hat이 되겠죠. 와. 되나요? 이게 0.03보다 작거나 같았으면 좋겠어 라는 거거든. 그래야 돼요. 일단 400곱 계산 400으로 진짜 협조 안 해주네. 이거 정리할 수 있잖아요. 이쪽 이거 루트 n 넘기고 일단은 4 곱하기 루트 0.02 곱하기 0.98 여기에다가 0.03을 나누죠? 그게 루트 n이잖아요. 이렇게 정리하면 곱하고 나누고 하면 여기까지 따라와. 그럼 이거 이제 삭 암산해주면 루트 n이 삭 암산해주면 3분의 56이네요. 되잖아요. 이거 암산해도 되잖아요. 그럼 n은 몇이니? 라고 보면 이거 뭐 있어? 뭐 9분의 그냥 56 제곱하면 뭐야? 3136 됐지? 그래서 n은요 최소 어떤 애냐면 이거 정리하면 뭔데? 348.44 뭐 이 정도 됐죠?
그래서 349 이상으로 뽑으면 되겠다 라는 말을 하겠습니다. 자, 계산이 조금 어렵고 귀찮으니까 차근차근 하세요. 고생하셨고요.